내가 직접 만든 채비로 고기 걸어보는 거.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요즘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 기성 채비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작 채비 한번 써보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사서 쓰는 게 편한데 굳이 그걸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필드에 나가보면은 같은 상황이 와도 자작 채비를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채비 손실도 덜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응도 더 빠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작 채비는 물론 단순히 만드는 재미도 있지만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또 낚시 자체가 훨씬 쉬워지고 상황에 맞게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돈도 아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원투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에 맞는 자작 채비는 꼭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원투 자작 채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하나씩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만 보시면 저 따라서 자작 채비는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현장을 가보면 어떤 낚시대를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특히 원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길이, 호수, 강도 이런 게 너무나도 헷갈릴 건데요. 이런 게 전부 어려워서 채비보다는 낚시 장비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낚싯대 선택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입문자 기준으로 어떤 낚싯대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작채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구멍 봉돌 채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경심줄 24호, 그리고 구멍 봉돌 20호.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죠. 그리고 맨돌에 3호, 그리고 8mm 구슬인데 구슬은 크기는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션 구슬, 이것도 크기 따로 상관없습니다. 이건 6mm 쿠션 구슬이에요. 팔자 클립, 쌍슬리브라고 보통 말하죠. 예, 쌍슬리브. 저 같은 경우는 경심줄 한 70에서 한 1m 정도 여유있게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먼저 바늘이 달리는 끝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예, 경심줄 끝에 쌍슬리브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예, 하나를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맨도레를 여기 이렇게 끼워 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또 통과시켜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걸 좀 당겨서 이런 식으로 좀 줄여줍니다. 이 정도 남겼으면 슬리브 앞찾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 플라이어나 이것도 없으시면 집에 이거 벤치는 있잖아요. 벤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벤치로 한 4번에서 5번 정도 찝어주면 되는데요. 이런 하나, 둘, 셋, 4번만 찝을게요. 이렇게 하면 단단합니다. 그리고 끝을 이렇게 끝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번 정도 찝으시면 튼튼합니다. 안 빠져요. 그리고 여기에 구슬 넣겠습니다. 구슬, 그 다음에 쿠션 고무, 구멍 봉돌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쿠션 고무, 그리고 구슬, 이렇게 하시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경심줄을 쌍슬리브에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맨돌에 이렇게 하고 반대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돼요. 이 정도 적당히 됐으면 여기까지 또 벤치로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5번 해볼까요? 5번. 하면 튼튼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살짝 잘라낼게요. 여기에 바늘 달고 여기에 원줄 연결하시면 돼요. 이러면 구멍봉돌 채비가 완성됐습니다. 구슬, 그 위에는 쿠션 구슬이 꼭 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캐스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딱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완충작용을 해가지고 채비에 데미지가 없겠죠. 예. 원투 낚시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뭐 현재 이 채비를 거의 위주로 쓰고 있어요. 예, 구조가 단순하고 흐름을 이해하기 좋아서 기본 감각 익히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구멍봉돌 채비는 말 그대로 봉돌 중앙 구멍으로 라인이 통과하는 구조라 이물감이 거의 없어가지고 고기가 자연스럽게 뭐 먹이를 끌고 가겠죠. 방파제나 백사장처럼 기본 포인트에서 시작하기에 가장 무난한 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버린 봉돌 채비인데요. 원투 낚시 하다 보면 여밭이나 수중녀가 많은 포인트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채비 손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부담이 뭐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버린 봉돌 채비입니다. 버린 봉돌 채비는 말 그대로 밑걸림이 있을 때 봉돌을 버리는 거예요. 채비 전체를 약하게 만드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봉돌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핀돌에만 약한 호수로 선택해 가지고 봉돌만 떨어뜨리고 채비는 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준비물은 이 고리봉돌하고 이 삼각 핀돌에 이것만 빼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경심줄 한 70cm 정도 잘라주시고요. 경심줄에 똑같이 쌍슬리브를 통과시켜 주시고, 네, 그리고 맨돌에 넣으시고 다시 통과. 안 자르게끔 해볼까요? 짧게. 네, 이렇게 조여주시고, 네. 벤치로 압착 1번, 2번, 셋, 넷, 5번. 그리고 반대쪽으로 구슬 넣고 쿠션 구슬 넣고, 그리고 여기에서 달라지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이 삼각도래 있죠. 이 삼각도래를 아까 전에 봉돌을 넣었잖아요. 지금 삼각도래에 여기에 이제 봉돌을 할 거예요. 삼각도래를 넣고 다시 쿠션 구슬, 그 다음에 그냥 구슬 넣어주시면 되고, 쌍슬리브 통과, 그 다음에 맨돌에 넣고, 네, 안 자를 정도로 또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왼지로 하나, 둘, 셋, 넷, 5. 너무 세게 하면 이게 잘라지거든요. 적당한 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 핀돌에 봉돌을 이렇게 걸 거잖아요. 이렇게 여에 걸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툭툭 칠 거 아닙니까? 봉돌을 버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 핀도레가 좋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게 끊어졌으면 다음번에도 여기다 꽂고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연결해서 3번, 4번 그렇게 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파이프 도레나 T천평을 이용한 가지채비인데요. 기본 채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입질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싶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가지채비인데요. 이 채비는 바늘을 하나 더 운용할 수 있어서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고, 바닥보다는 떠 있잖아요. 바닥하고 좀 다른 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지 채비할 때는 경심줄을 한 1m 정도로 그냥 길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이건 구멍봉돌 채비나 버린 봉돌 채비 중간에 T참평이나 파이프 도래로 가지줄을 주는 건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주지만 뭐 2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시작은 똑같습니다. 쌍실리브에 경심줄을 통과해주고, 그 다음 맨돌에, 그 다음에 다시 통과, 그리고 이렇게 접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4번에서 5번 찝고, 기계로 찝은 거 같죠. 그리고 구슬, 고무구슬, 그리고 구멍봉돌, 다시 고무구슬, 그리고 구슬, 이게 처음에 했던 구멍봉돌 채비잖아요. 여기에 가지를 줄 건데, 여기가 이제 바늘이 달리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원줄이 달리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한 30cm, 제 한 뼘에 한 20cm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한 30cm 이 정도. 여기에다가 오늘은 파이프 도래로 한번 해볼게요. 파이프 도래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외슬리브가 지금 없어가지고 쌍슬리브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잡은 손 이 정도였죠. 끼우세요. 하나, 둘, 셋, 4번 찝고 구슬 하나 껴주고, 이 보시면 파이프 도래입니다. 파이프 도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슬 껴주고, 그리고 다시 슬립으로 마무리. 근데 이게 유격이 아예 없는 것보다 3에서 5cm 정도는 유격을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꼼꼼히 찝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원줄을 연결할 거고요. 원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확실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줄을 연결해야 돼서 슬리브 넣고, 맨돌에 이렇게 반대쪽만 당겨주시면 되니까 굳이 뭐 이렇게 살짝 뺀 다음에 가위로 자를 필요 없겠죠. 적당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확실하게 그냥 튼튼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니퍼질을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끝에 1단 바닥 1단이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 파이프 도리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목줄하고 바늘을 하나 더 설치하면 되시겠죠. 1단 채빗줄에서 가지줄까지 이렇게 길게 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1단 채비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낚싯줄이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물고기가 이렇게 바늘까지 물어주면 땡큐겠지만, 뭐 꼬리 부분이나 뭐 중간에 바늘에 연관되지 않은 지렁이 부위를 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이렇게 끌고 가겠죠. 이물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질 파악도 더 쉽고, 물고기가 중간에서 끌고 가다가 이렇게 바늘까지 덥석 물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지줄이나 저희가 이제 채비를 여기서 걸리게 만들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똑같이 청개비 꼬리 부분을 물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가다가 이렇게 걸려버리면 물고기가 뱉고 바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끌고 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줘서 확률을 더 높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캐스팅을 하고 나면은 물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텐션을 줘서 이렇게 뜨게 만들 건데, 가지줄도 이렇게 떠 있겠죠. 이게 가지줄이 너무 짧아버리면 그 1단 채비랑 2단 채비랑 둘 다 바닥에 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띄워놓으면은 저희가 닐을 감아서 이렇게 텐션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비가 이렇게 떠 있어서 바닥층보다 살짝 높은 고기들도 이렇게 공략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채비랑 1단 채비는 이렇게 좀 한 60cm 떨어뜨려 주는 게 좋더라고요. 특히 봄철처럼 바다 거종 활성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효과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복잡한 채비를 쓰기보다 기본 채비 구조를 하나씩 이해하면서 상황에 맞게 확장해 나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셀프 채비까지 세팅이 되셨다면 이제 남는 고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낚싯대인데요. 아직 낚싯대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초보자 기준으로 정리해둔 가성비 낚싯대 세트 리뷰 영상이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투채비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어요. 뭐 경심줄 길이나 이 돌의 호수, 그리고 봉돌 호수, 뭐 구슬 크기도 뭐 자기한테 맞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구조로 적용해 가면서 채비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오늘 같이 만들어 봤지만 원투채비는 생각보다 복잡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은 구멍봉돌 채비, 밑걸림이 많으면 버림봉돌 채비, 그리고 좀 더 확률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가지채비로 이렇게 확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조과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